젊음을 함께 나눈 그리운 친구와 함께하는 토크쇼 운세정 김민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에스페란토어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좌산상사님께서는 인류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통어로 논리적인 에스페란토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바로 에스페란토어인데요. 오늘 운세정은 에스페란토회를 통해 법연을 나누고 전 세계의 원불교를 알리며 도반이 되신 네 분을 모시고 그들이 함께 나눈 추억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루톤. 살루톤. 네, 제 발음이 맞나요? 살루톤? 네, 정확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이시니까 그런 대로 왔습니다. 완전 초보입니다. 그냥 초보도 아니고 완전 초보예요. 왕초보죠. 왕초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살루톤? 네. 발음이 제일 좋으신. 제일 좋으신 분께서 회장님이세요? 네, 회장님께서 한번. 에스페란토는 뒤에서 두 번째 모음에 액센트가 있어요. 그 액센트는 조금 길고 강하게 발음을 하거든요. 살루톤. 살루톤. 예, 그러시면 됩니다. 살루톤. 금세 좋아지셨어요. 좋아졌죠. 근데 이게 저 처음 해보는 언어인데도 되게 거부감이 없고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저 자체가. 살루톤. 네.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다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살루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살루톤. 네,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에스페란토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에스페란토어로 간단하게 또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분께서, 우리 회장님께서 해주실까요? 제가요? 네. 예, 살루톤 카라이게 아미코이 미 에스타스 홍성초 키에스 에스페란토 노모 에스타스 아보 당콘 미트레조야스 렌콘티빈 Buenas tardes. Mi nombre es Oseo. Mi nomillas Esperante Brilla. Mi longe atendas citiun tempon. Saluton que samideanoe. Mi nomillas 정봉원. Kai Esperanto nomo estas Sveka. Sveka signifas spiriton kai pecantisto. Mi loĝas en Daegu, Umbrisma templo Sangen. Saluton karaj samideanoj. Mi estas Pagyangsu. Kaj mia Esperanta nomo estas Sunita. Mi loĝas en Iksan. Dankon. ĝis revido.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께서 에스페란토어로 소개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다들 다른 지역에서 오신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 교무님께서는 대구에서 오신 것 같고 익산에서 오셨고 어디서 오셨나요? 두 분께서는? 저는 서울, 제가 제일 가깝고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에서. 네. 그런데 오늘 지역이 다들 다르신데 오늘 녹화에 앞서서 미리 만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만나셨어요? 네. 어제 5시 반경에 가장 가운데
장소인 서울 가장 가운데 장소 안국역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근처에서 식사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있는 원불교 정통교당인 신민선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맞춘다고 모였어요. 근데 막상 모였는데 네.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네. 운수의 정을 나누긴 나눴는데 지금 여기 이 연습을 하려는 거 나누지 못하고요. 네.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래도 네. 뭐 잘할 것 같아요. 워낙. 그럼요. 네. 네. 다른 분들도, 다른 출연자분들도 네,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세요. 네. 우리가 맞췄는데 맞춘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내공이 장난이 아니시잖아요. 네. 평소에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시면은 충분히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 계신데 에스페란토 모임은 또 어떻게 가지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에스페란토회는 네. 각 도시마다 지부가 있거든요. 아, 도시마다요? 네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신들이 사는 곳 지부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온불교 에스페란토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으면 네.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딱 잡혀 있네요, 모임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페란토회 의 추억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토크쇼의 시작은요, 성가 115장이죠. 운수의 정을 함께 부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해주시겠어요? 에스페란토로 네. 된 성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에스페란토어로 듣는 운수의 정.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주니 안에 estis fratoi en malnova Buddhanaro kial joyas nirecontisi Kvajalongge sopiratoi sentonia esilento palpas miloin 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신선해요. 네, 에스페란토어로 듣는 운수의 정. 정말 신선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의 소개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도반을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랑거리가 너무 많으시죠? 네,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네, 자랑을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을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있는 정봉원 스베카 교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봉원 교무님. 네. 저희 원불교 에스페란토 회의 조직 중에서 네. 교무님 중에 교무님이세요. 그래서 원불교 하면은 에스페란토 하시는 분들은 스베카 이렇게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혹여 어느 행사에서 한번 빠지면은 모두들 스베카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원광대학교 대학법당 근무할 당시에 그때 한국대회가 열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장소를 원불교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는데 그때 엄청난 큰 역할을 발휘해 가지고 그 한국인들의 에스페란티스토들이 네. 원불교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원불교 이상을 아주 높인 그런 공적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부에 근무하실 때 이제 그때 에스페란토 전답 교무이다시피 네. 사실은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 에스페란토 원불교 에스페란토 회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아주 스베카 교무님의 공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문광부에서 그런 이제 자원을 조달하는 일들이나 그다음에 그에 대한 뭐 회계 처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첩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세계대회나 국제선방 우리가 이렇게 운영할 때도 이 교무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어려서부터도 굉장히 이렇게 총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족들도 이 스베카 교무님만 있으면 웃음꽃이 끊이질 않고 그렇게 가족이나 물론 다른 네. 데서도 언제나 그렇게 분위기 메이커를 잘 하고 있어서 네. 정말 그 본인도 아마 굉장히 기쁨이 클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가는 곳마다 대환영을 받고. 그래서 아주 우리 지금 현재 에스페란토 원불교 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큰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교무님께서 이렇게 또 옆에서 멋지게 소개를 받으셨잖아요. 네, 이제 네. 또 소개를 해 주셔야죠. 네. 예. 제 옆에 계시는 분, 네. 저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네. 네, 저도 훈타원 박영숙 교동님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박영숙 교도님. 네. 훈타원님은 그 정토님이세요. 정토님이세요. 예, 예. 그래서 영산 김상익 원로님의 정토 되시고요. 네. 그리고 그 총부 교화훈련부에 근무하는 김신감 교무, 네. 그리고 영광 교구 사무국에 근무하는 김건명 교무의 어머니세요. 그래서 그 슬하의 아드님이 두 분인데 그 둘을 다 이렇게 성직자로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예. 네. 그 남자 세 분과 여성 한 분이 사시는데 세 분의 출가자와 우리 정토님이 사시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4대째 이론 가정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네. 이제 어릴 적에 임실교당 이렇게 창립을 할 때 어머니가 큰 역할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온불교를 내 집 마냥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신심, 공심, 공부심이 아마 깊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지금 현재 손녀까지 해서 4대째 내려오고 있는데 그 교화 의지나 이런 거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제 형제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훈타오님의 언니는 그 지난번 운수회정에 출연하셨던 그 현타원 중국교당 회장님, 박현만 회장님, 네. 예, 그분이 언니시고요. 그리고 또 남동생은 중국교당 부회장님으로 해서 네. 유산 박영호님, 교도님, 예, 그분이 동생이고요. 또 다른 남동생은 그 마음공부의 대가 네. 운산 박영훈 온무님이세요. 그래서 동생들이나 또 언니나 온 가족들이 아주 유명한 분들로 그것도 쟁쟁하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 훈타오님이 정말 뒤지지 않아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요. 저는 우선 훈타오님 생각을 하면 정말 감사하다. 이 마음이 정말 제 안에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페란토를 처음 만나고 난 다음부터 바로 훈타오님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훈타오님이 공부 주선을 굉장히 잘하세요. 이게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세요? 네네. 온요고 선생님으로 계셨을 때 이렇게 만났는데요. 선생님의 기질이 너무너무 다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온불교를 안내를 하고 그리고 에스페란토를 안내를 하고 해서 누구든지 보이기만 하면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는 1등 공신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 정토회 교당에서는
교무님 같은 종토다라고 교무님들이 칭찬을 그렇게 자자하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에스페란토를 중간에 좀 힘들어서 여건도 힘들고 이래서 놓으려고 하는데도 훈타오님이 끈을 안 놓으세요. 저를 안 놓으시고 또 챙기고 불공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버티고 계세요. 놓지 못하게. 그래서 저는 훈타오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더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감명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스페란토 어느 행사를 갔는데 거기에 나가셔서 발표를 하셨어요. 아, 직접이요? 네. 근데 세 가지 행복,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온불교를 만난 은혜, 그리고 영산 김상익 교무님의 정토가 된 은혜. 너무 은혜로 너무 감사하다. 세 번째는 에스페란토를 만난 은혜. 그래서 만나서 또 영사님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된 은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은혜를 말씀을 하시는데 와, 저렇게 말씀하시기가 정말 쉽지를 않은데 훈타오님 스스로가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니까 그거를 대중에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 영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우셨으면 그렇게 영사님을 만나서 종토하게 된 게 저렇게 은혜로우실까. 그래서 영사님에 대한 존경심도 제가 더 새롭게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보시심이나 공심은 정말로 또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시간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계속 지금 자랑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훈타오님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정말 지나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이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있는 것 가방에 뭐 있는 것은 다 꺼내 놓으세요. 꺼내서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인 것 같아요. 전생 습이다. 이럴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어려움 상관치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대의에 딱 회의에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대의에 제일 먼저 이렇게 딱 합쳐주셔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행사를 할 때도 힘을 제가 많이 받았고 언제든 요청을 하면 두어 말씀 없이 나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드린다. 더 있는데 지금 제가 줄인 거예요. 줄이신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많아요.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더 많으시다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릴 텐데 아까 우리 교무님께서 우리 교도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교도님 손 잡으시고 감사의 말씀 그동안 못했던 마음에 있는 말. 그래요.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눈을 보시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소개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훈타오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무님께서 우리 교도님 소개해 주실 때 우리 또 범타운님께서 소개를 너무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나도 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을 좀 지으셨어요. 그렇죠? 어쩜 그렇게 제 마음을 잘 하셔요. 그렇죠. 너무 부러운 눈빛이 보였거든요. 부럽기도 하고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제 차례죠. 저는 여기 옆에 계시는 홍성조 원불교 에스페란토 회장님이시고 또 사단법인 문성학원 교장적인 문일여고 교장쌤으로 계시는 홍성조 회장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잘생기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잘생기셨고요. 네. 또한 거기다 목소리는 더 좋으셔요. 다 이제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우리말로 하는 목소리는 저만큼 가라해요. 에스페란토로 네. 하시는 그 발음 말씀하시는 강연을 하시거나 네. 수업을 진행하실 때 그 목소리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에게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발음이 정확하세요. 네. 정확하시고 어디에서 뛰어야 되고 어디서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초보자들도 단어 얼마만 조금만 알고 있어도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그 내용이. 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아니 회장님께서는 고등학교 시절에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의 권유로 그 전주교당을 가셨어요. 네. 근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때 이제 결심을 하셨대요. 댁은 오수이신데 주말에 이제 오수 댁을 가시지 않는 날은 꼭 교당을 빠지지 않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정말로 교당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그때 전주교당에서 그 학생회 회원들만 한 100여 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네. 네. 100여 명 되는 그 회원들이 연화촌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주축이 돼가지고 아주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대학에 오셔가지고는 이제 여기 종로교당에 그때 그 원불교의 에스페란토를 처음으로 네. 도입해 주신 원조이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벌써 에스페란토로 된 원불교 에스페란토 기관지를 만드셨어요. 네. 그때 대학교 때 처음부터요. 네. 그래서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줄줄이 에스페란토 그 회원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저희들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완전히 원조분이셔요. 네. 그리고 2014년도에 그 새마을연수원에서 네. 용인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서 한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서 한일 공동 대회를 치르게 되었어요. 네. 공동 에스페란토 대회를 치르게 되었는데 네. 항상 저희들은 그때 대회를 치르면 원불교 분과를 열어요. 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에스페란토로 그냥 전부 다 에스페란토로 진행을 해요. 우리 교전을 소개하고 우리 교리를 소개하고 우리 교법을 소개하는데 네. 이제 홍성조 회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거기에 강연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강연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외국에 그때는 이제 일본 사람 외국인들이 아니라 그런 행사를 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와요. 네. 공동대회이기 때문에 이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때 그 시간이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자리를 일어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원불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원불교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네. 여기 원불교 분과를 연다고 하면 사람들이 원불교가 뭐지? 그렇게 물어볼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뒤에서 근데 홍 회장님께서 그걸 정말로 성의 있게 에스페란토 아주 능숙한 에스페란토로 우리 교리를 외국인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 이분은 정말 꼭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분이구나. 네, 이분은 꼭 필요하신 분, 우리 원불교의 정말 보배시구나. 진짜 어느 분이 이렇게 외국인에게 원불교 교리를 전달이 되겠어요. 그렇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이번에 세계대회를 치르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네. 특히 굳은 일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남 앞에 나서서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앞장서는 일을 했지만은 호계장님께서는 뒤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워낙 언어에 능숙하시기 때문에 네. 세계대회를 하게 되면은 관광이 최고예요. 외국인들이 오면은 참가자들이 한 1000여 명이 오면은 이제 그 대회장 안에서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네. 이제 대회장에 참석하는 분도 있지만은 관광을 나가셔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나라 말도 당연히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딱 아는 게 에스페란토만 통하는 거예요. 네. 근데 홍 회장님께서는
그 관광의 가이드를 다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미안해서 보통 회장님 같으면은 이렇게 세계대회를 밖에 못 나가 보셨어요. 한 번도. 네. 이렇게 한 번 정도 나가셨던가요? 거의 참여를 못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니까 얼마나 대회에 참가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제 각 들어가서 강의도 듣고 싶고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처음에는 그 세계 그 관광을 한 꼭지만 부탁을 했는데 네. 점점 이제 관광을 해주겠다, 가이드를 해주겠다는 분들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포기를 하고 못 하겠다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러면 그 모든 일이 다 홍 회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거절을 안 하시고 네. 아무튼 이번에 제가 알기로 종일 관광도 나가시고 반나절 관광도 3번 나가시고 종일 관광 2번 나가셨던가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정말로 몸으로 네. 봉사하실 수 있는 일은 누구보다 앞장서셔서 봉사를 해주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셔요. 네, 회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그마한 칭찬을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그냥 네. 대단한 사람처럼 아니에요. 방송에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네. 근데 지금 또 다 사실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여기 다 네. 있는 분들이 다 그렇죠. 증명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확인되지 않은 것만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빨리 퇴근하시나요? 그럼요. 부장 선생님 되셔가지고. 부장 선생님 되시면 남아 있으면 선생님들이 불편하시죠. 아, 네. 그것도 배려네요. 정시 네. 퇴근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네. 홍 회장님은 네. 그렇게 겸양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 겸손하다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정도로 네. 정말 우리에게 큰 그런 리더 역할을 해주시면서도 한 번도 그런 뭐 저기를 내세우신 적이 없고 네. 정말 저희가 마음으로 너무 고맙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작은 거라도 답례라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절대 안 받으세요. 어. 그럴 때마다 저희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서운한지 몰라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네. 상 없이 그렇게 무상으로 한다는 그런 대실천가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아, 우리 회장님께 대한 칭찬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네. 저는 훈타오님이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하려고 했어요. 네. 정말로 겸손하세요. 네. 그리고 네. 정말 그 했다는 상이 전혀 없어요. 와. 네, 그래서 네. 예, 저도 여러 번 감동을 하셨는데 네. 아 모든 이들이 이렇게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이제 모습이 나가잖아요. 네. 많은 원불교인들이 이제 보고 계신데, 네. 뭐 상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을 드릴까요? 겸손상 아니면 네. 교무님 어떤 상을 드리면 좋을까요? 예, 밥상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밥상이요? 예, 상은 밥상이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나고. 네. 아, 그럼 되겠네. 네. 자, 오늘 끝나고 회장님께 밥상도. 끝나고 밥상이 있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직접 모범들을 다 보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칭찬을 받으니까 네. 전 좀 몸둘 바를 모르겠고 자, 이게 이 프로그램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세영 선생님 또 칭찬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대놓고 칭찬하는 게 좀 이상해요. 안 계시면 그러면은 잠시 나가 계실까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네,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답니다. 그 오세영 선생님은 속명이 오순모 씨이시고요. 네. 오산 사회복지회관에 근무하시는 광산 신대성 교무님 정토이십니다. 아, 또 정토님이시군요. 네. 선생님을 뵐 때마다 제가 늘 느꼈던 부분인데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따라서 하게끔 만드는 열정과 정열이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선생님이세요. 네. 뭐 가만히 나태하게 앉아있는 일을 못 봤습니다. 제가 네. 지금까지도. 그리고 평소에도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일이 나오면 아이고 내가 저걸 어떻게 이렇게 되게 다가가는데 전혀 두려워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코 지치지도 않고요. 강인한 인내력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법포도 범타원이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마 그렇군요. 그런가 보구나 참 정말 그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은 네. 그 소속 교당은 정토의 서울 분원교당이십니다. 그리고 직책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에서 부회장 하고 네. 계시고요. 원불교 에스페란토 회 저희 회에서도 부회장 오래 하셨고요. 네.
그리고 원불교 서울교사회에서도 부회장을 하시고 회장님으로 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네. 정토의 서울분원교당의 교도회장님 그리고 현재는 서울 수성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에 이제 희망인이라고 하는 그 익산 중심의 에스페란토 공부하는 분들 네. 모임을 그때 처음 뵀었는데 하여튼 활달하시고 에너지가 넘치시고 서울에서 그 멀리 오셔가지고도 굉장히 활발하게 네. 준비도 하시고 동참하시고 그렇습니다. 저희 에스페란토 회에서 크게 3가지 행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네. 첫째가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열리는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 네. 나라를 돌면서 하거든요. 네. 금년에 용케 이제 서울에서 하게 됐었는데 거기에서 원불교 분과를 꼭 해서 한 2시간 내외 정도 해서 원불교는 이런 거다 이런 소개를 합니다. 네. 지금 14년째 했는데 적어도 전 세계에서 그 에스페란토 회를 할 때마다 2,000명 정도가 모여요. 이제 그분들이 거의 네. 한국의 종교는 원불교가 국교인가 보다 이런 정도로 네. 에스페란토계에서 원불교는 유명합니다. 이제 다 저희들이 그 공지사 같지만 네. 노력했던 흔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행사가 제일 크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또 외국에서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0월 달에서 11월 정도에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국제 선빵이 있어요. 네. 3박 4일로 진행을 하는데 네. 그건 저희들이 직접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10월이나 11월쯤에서 움직이는 그 한국 에스페란토 대회 거기에서도 다시 내국인들을 위한 네. 저희들 원불교 분과를 또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에 저희들이 이제 다 동원이 돼서 같이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순보 선생님은 선방의 사전 접수자입니다. 1년 내내 접수를 받으세요. 와. 그런 일도 하시고 그리고 네. 외국인들이 이제 그 일정보다 일찍 오시기도 하고 나중에 또 가시기도 하고 일정 끝나고 네. 머무르다 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손수 인천공항에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숙소도 배정할 때 또 다 체크를 하시고 네. 도와주시고 숙소가 없으면 당신 집으로 데리고 가서라도 재우시고 그런 일도 손수하시고 또 체류 일정 다 체크하고 관광 끝나고 나서 또 뭐 선박에서 직접 강의도 하시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일정이 지난 뒤에라도 배웅도 또 하시고 네. 하여튼 뭐 전반적인 거를 뭐 날 셀 틈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이번에 서울에서 열렸었던 그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에서는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 부회장으로서 일을 하셨죠. 그리고 네. 그 지역 준비위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준비위원으로서도 직접 일을 하시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큰 일을 하다 보면 네. 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갈등의 조정자로서 네. 해결자로서도 일도 하시고 하여튼 본부에서는 자리를 못 두고 동분서주할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하셨어요. 네. 불일라 없는 오순모 선생님 없는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위치에서 네. 최정예 스텝 중에 한 분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선생님이 학교에 계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함께 같이 있으면 네. 그냥 힘을 받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안경수네요. 네. 마음에 드세요? 제가 뭐 200%죠. 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또요? 네. 선생님하고 이제 세계 대회를 네. 해외를 이제 항상 거의 같이 다니는데 이게 애국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치는데 선생님은 꼭 동영상을 찍어요. 그러면서 네. 거기에다가 막 뭐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네. 얘들아 여기는 브라질의 어디야. 이 가서 폭포야. 이건 이렇게 생겼단다 하면서 네. 우리는 그냥 여행 중에 아니 그 행사를 끝나고 가볍게 여행을 하는 건데 선생님은 그 여행 중에도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다 촬영을 하고 네. 이게 자료화를 만들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애들한테 가서 이 전 세계를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전 세계 문화 같은 것도 네. 저희는 그냥 보는 것도
유심하게 와서 역시 선생님이시구나. 네. 저는 정말로 그때마다 감동 많이 네. 네. 근데 또 범타원님께 큰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최정의 스텝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충분히요. 충분히. 네, 그 이상.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소개를 들어봤는데 운수의 프로그램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소개만 듣다가 일부가 나가는. 너무 서로를 아껴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소개부터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이제 토크를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께서 어떻게 원불교에 입교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회장님부터 한번 아까 그 오승문 선생님께서 대충 다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시골에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라고 하는 전주로 와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하숙집 주인의 외손주가 그 아마 전주교당 학생회 학생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와서 저보고 교당에 좀 가자고요. 교당이라는 단어를 몰랐었습니다. 제가. 근데 우연히 따라간 곳이 지금 이제 전주교당이었었고요. 제가 거기 다니다 보니까 참 근데 처음에 가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낯설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저 혼자 독립되어 있다거나 또 뭐 굉장히 서먹서먹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참 느낌이 이상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을 때부터는 편안하게 갔었고 특히 저희들 그 1학년 동기들이 참 대단했었어요. 너무 좋은 친구들. 이게 예를 들면 사생활이라 좀 그렇기는 한데 대종사님의 손주도 같은 저희 동기였었고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 이야기를 좀 구전해서 들을 수도 있었고 나중에 원광대학교 3대 총장을 하셨던 김삼용 박사님 총장님의 자제분도 또 같은 동기여서 그 대종사님을 만나게 된 인연이라든지 뭐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교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젊은 우리들 눈으로 같이 볼 수 있었고 들을 수도 있었던 아버지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주교당이 전국 최초의 학생회가 만들어진 곳이래요. 제가 24대입니다. 그 전에 24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가장 전통이 오래된 것이었었던 거고, 얼마 전에 그 교정원 국제부장을 하셨던 최심경 교무님도 저희랑 같은 동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교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닌다는 박영훈 교장선생님도 저희 동기시고요. 지금 뭐 그 당시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학생회 법회를 봤었는데 3등분 3학년들은 많이 안 나오니까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한 학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 지금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거 보면 아주 정말 뛰어납니다. 제가 제일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했던 케이스가 아닌가. 또 겸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잘 돼 있어서 부러워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울렸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학창시절 3년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인지 저도 한번 전무 출신도 한번 그 당시 좀 알아서 고민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건 또 만만치 않은가 봐요. 제가 6대 장손이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거는 안 된다. 그때 출가하셨으면 에스페란토 못 하셨겠네요. 큰일 날 뻔하셨네. 모르죠. 하여튼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교도증이 나왔는데 5월 달에 교도증이 나왔는데 그 성묘하고 법묘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베네 신앙 있는 친구들만 갔잖아요. 근데 저도 갔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원래부터 뭐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교도증 번호가 61,911번 남자. 그때 그렇게 번호가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가끔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훈타원님과 범타원님 두 분 다 정토시고요. 두 분 다 모태 신앙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그럼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고향이 전북 임실이에요. 그래서 그 임실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일찍이 거기에 입문을 하셔서 이제 그 시절에 부지부장을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하신 아주 돈독한 신심이 있으셨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이제 토요일 날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임실에 가면
일요일이면은 그 읍내에서 교당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온 가족이 쭉 이렇게 행렬처럼 네. 그렇게 해서 다 데리고 가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교당을 다녔는데 네. 그때 그 임실 교당이 아주 한옥으로 굉장히 멋진 3층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성원 그 선지님이 네. 그 사가를 희사하셔가지고 낸 고향이라서 아주 그렇게 그 시절에 이렇게 단층만 있는 그 집 구조 속에 네. 거기 3층 교당을 가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네. 멀리 바라보고. 그래서 그렇게 고향에 갈 때는 잘 다녔는데 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거기는 연화촌 지금 생각하면 그 홍성조 회장님 다니셨던 그 이전이죠, 제가. 근데 이제 잘 안 다녔어요. 게을리 다녔어요, 학생에는. 학생 때는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서울로 와서 네. 이제 종로에서 이렇게 직장을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종로교당을 다시 나가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홍성조 회장님은 전주교당 연화촌에 거기서 네. 그래도 그 건물 안에를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저기 공통점이 네. 있네요. 그리고 이제 또 종로교당으로 제가 와서 저희 이제 바로 밑에 남동생하고 네. 그 밑에 여동생하고 대학생들이어가지고 셋이서 다 함께 그렇게 저기 성년회 활동을 재밌게 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정토가 돼서 익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범타원님께서는. 네. 저는 원불교의 최초 기억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최초 기억하고 같아요. 이제 새벽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 겨울인데 찬바람이 방 안으로 쑥 들어오면서 네. 그 저희 집은 평지구 백운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백운에서 평지를 거쳐서 그 원평지인 교당이 있는 곳이 이제 저희 집이 중간 지점이에요. 근데 백운면에서 사시는 저희 집안 할머니께서 새벽에 네. 겨울에 그 눈길을 걸어서 저희 집에 오셔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왜 들어오시냐면은 보선을 갈아 신으려고. 그 백운면에서는 물길이에요. 물도 많고 눈도 많고 산을 넘어오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보선 하나 가지고 오시다가 저희 집에 들려서 그 보선을 갈아 신고 저희 집 할머니들하고 같이 걸어서 이제 그 나머지 길을 가가지고 교당을 가셔요. 네. 그렇게 해서 우연히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할머니 때부터 교당을 다니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라서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결혼 전부터 이제 거기 기관장으로 아버지가 혼인 전부터 기관장으로 우체국장으로 계셨어요. 마령면 그 교당 바로 옆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때 대산 상사님께서 최초로 그때 마이산 대법회를 여셨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기관장이시기 때문에 그 마령면에 있는 모든 기관장, 진안까지 기관장들을 다 초빙해가지고 대법회를 크게 열으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께서 서울로 정근이 되셔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서울교당을 거치셔서 중국교당 거기에서 이제 계셨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청년회 청년회 활동을 저희 형제들이 같이 했어요. 이제 아버지는 거기서 다시 또 그 회장, 중국교당 회장 역할을 하셨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그때 당시 교무님이 주인 교무님이셨던 처산 지금 열반하셨어요. 김장권 교무님의 눈에 제가 들어가지고 당신 제자인 그 저희 광산 신대성 교무하고 이렇게 맺어주셨어요. 중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토회원까지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제 저희 여동생도 이제 아버님 저기 연원으로 해가지고 교무가 되어서 오은도 교무예요. 지금 정읍지구에서 활발하게 정읍지구 지구장님으로 활발하게 교화 활동을 하시고. 이제 아버님 덕분에 저희는 전무 출신 1명, 정토회원 1명이 배출되었죠. 아, 그러시군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아버님께 감사드려요. 지금 열반하셨지만. 네. 한마디 하시겠어요, 아버님께? 많이 생각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버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원불교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도 작년에 가셨어요.
이제 아버님은 저는 믿습니다. 좋은데 다시 나셔가지고 다시 이 회상에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은 생애 동안 아버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밟아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네, 아우. 눈물 나려고 그래. 눈물 나려고. 네. 눈물 나려고. 아우. 그럼 눈물 흘리는 시간 한 10분 조금만 가지고. 네. 네, 굉장히 효녀세요. 네. 아버님도 지금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네. 우리 정봉원 교무님, 네, 또 출가 서원하신 이야기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교무님 괜찮으세요? 지금 같이 너무 슬퍼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저는 부모님 두 분이 생전에 계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다들 어머니 영향이 크시잖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저 어머니가 결혼 후에 엄불교를 만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만약에 당신이 결혼 전에 엄불교를 만났다면 네. 교무가 출가를 했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어요. 결혼 후에 만난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결혼 후에 엄불교에 입문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40여 년이 넘도록 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 자선과 기도 생활 그리고 일기 쓰고 본문 사경하고 이걸 놓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하면 항상 머리맡에서 이렇게 경종치고 목탁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항상 생각이 나요. 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희를 5남매, 2남 3녀를 두셨는데 그 자녀들을 다 출가를 시키고 싶으셨어요. 당신이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다 시키고 싶으셔서 어릴 적부터 거의 세뇌 교육을 시키다시피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한 가정에 매여서 살지 말아라. 해서 가정만 위해 살지 말고 세계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고기는 바다에 가서 놀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인류를 위해서 살아라. 그 어릴 적 꼬마인데 왜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지 네. 저는 되게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아무튼 그게 씨앗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어릴 적 꿈이 전무추신 하는 거, 교무가 되는 게 그냥 제 꿈으로 자리 잡았어요. 네. 이제 중간에 변심했다가 다시 이렇게 오긴 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와 이렇게 공덕으로 제가 출가를 하게 됐는데 덕분에 어머니의 기도 속에 언니 큰딸도 교무가 됐고 네. 그다음에 제가 셋째 딸인데 제가 되고요. 제 남동생도 교무로 나와서 네. 2남 3녀 중에서 3명이 지금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출가하실 때 감사드려요. 어머니께서 네. 어떠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요. 네. 네, 어머니는 그야말로 기뻐하셨죠.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 남동생은 안 하고 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기를 언니 항상 울타리가 돼줘라. 서로 울타리가 돼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라고 하시면서 50이 넘어야지 내가 걱정을 안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저는 빨리 50이 되어라. 출가를 하자마자 저는 50 되는 게 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교무로서 이렇게 젊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그 어머니로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남았어요. 그래서 1년 남으셨어요? 50 되면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저 50 됐습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교무가 됐습니다. 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러니까요. 빨개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원불교 입교 계기 그리고 또 출가 서원하신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에스페란토를 원불교에 도입을 하고 네. 원불교를 에스페란토 세상에 알리자. 그래서 세계 교화에도 좀 도움을 주면 좋지 않겠는가. 저희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모임을 네. 계속 발전시켜 나갔던 겁니다.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네. 에스페란토 그 뜻이 네.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살루톤밖에 모르니까 한국인들을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한국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워서 한국말로 막 뭐라고 물어보면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냉정한 거예요. 한국말로 절대 대답을 안 해줘요. 에스페란토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못 알아듣는데 네. 에스페란토로 대답을 하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서러웠어요. 그게 딱 같이 간 일행 중에 사진 안 찍으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네. 영산 김상익 원로 교무님이셔요. 그분은 네. 안 찍고 저희가 하는 걸 옆에서 딱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집에 갔어요. 이제 원모님 댁에 이제 갔는데 그때 이 정봉훈 교무를 딱 부르시네. 아주 큰 맘 먹었어요. 얼마나 혼을 내셨는지 몰라요. 교무가. 네. 채신머리 없이 어떻게 도로에서 저기 벗은 저렇게 브레즈만 찬 남자들하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네. 교무스럽지 않다. 교무스럽지 않다.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많이 혼나셨어요, 교무님? 예. 그때 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때 손잡았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